안녕하세요. 자, 8장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플로이 프로블럼을 갖다가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문법적 요소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강의와 이번 시간의 강의는 사실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데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 나눠놓은 곳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일단 여러분들 그 인플로이 프로블럼은 잠깐 머릿속에서 조금 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자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프로블럼과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간단한 문법적 요소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객체의 레퍼런스, 우리가 객체 포인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객체의 포인터가 가리킬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객체의 포인터의 권한, 자, 그걸 살펴봤으니까 우리는 C++에서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죠. 그럼 객체의 레퍼런스는 과연 어떠한 특성을 지니느냐, 그 다음에 객체의 레퍼런스는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클래스 포인터의 특성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제만 보셔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C-1.cpp와 C-2.cpp라는 예제를 갖다가 그 정리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가 C-1.cpp예요.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클래스 객체의 포인터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말이 길어버리니까 A 클래스의 포인터는 어떠한 특성을 지닙니까? A 객체뿐만이 아니라 A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수와 관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요, 그 person 클래스가 있고, person 클래스를 student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udent 클래스를 part-time student 클래스가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person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person 객체도, student 객체도, part-time student 객체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person 클래스의 참조도요. 자, person 클래스의 참조도요. person 클래스도 참조할 수 있으며, student 클래스도 참조할 수 있으며, part-time student 클래스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뿐만 아니라 스튜던트 클래스의 참조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도 참조할 수 있겠지만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파트타임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도 역시 참조가 가능할 거라고요.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클래스 포인터의 권한과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죠. 그리고 그 스튜던트 클래스의 참조를 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person 클래스의 참조를 가지고 그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 P를 참조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할 뿐만이 아니라 person 클래스도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슬립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서 그 C 클래스 그 클래스의 포인터 권한하고 정말 같구나라는 것만 그냥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인 중요도로 따지자면은요, 포인터도 중요하고 참조도 중요합니다. 레퍼런스도 중요해요. 그리고요, 레퍼런스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되고 포인터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뭐 사실 무게를 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중요도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포인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도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참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편해 보입니다. 근데 일부 개발자들이 참조를 쓰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이 좀 불분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f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내가 변수 n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만 가지고,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콜 바이 밸류인지 콜 바이 레퍼런스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참조라는 문법적 요소가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가 C에서 포인터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얘는 분명히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밸류였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참조를 쓰기를 꺼려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로 가급적이면 이 포인터에 일단 익숙해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포인터로도 전체를 한번 설명을 쫙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로도 전체를 쫙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뒤에 나오는 오버라이딩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포인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속의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실질적인 개발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쪽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요, 그 클래스 포인터의 권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A 클래스, B 클래스가 A 클래스를 상속하고 C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B 객체, 얘는 C 객체. 참 복습 많이 하네요. 그죠? A 클래스의 포인터로 B 객체도 가리킬 수 있고 C 객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A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는 B 객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멤버 변수, 모든 멤버 함수 다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A 클래스 내에 선언된 멤버에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A 클래스의 참조는 B 객체도 C 객체도 참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A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거나 혹은 A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멤버로서 제한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 생성해서 뭐 슬립, 그 다음에 스터디, 워크라는 함수 호출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펄슨 클래스의 참조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합니다. 슬립 함수 호출 가능합니다. 왜? 펄슨 클래스의 멤버로 존재하니까. 하지만 비록 얘가 참조하고 있는 P라는 이름의 객체 안에는 스터디 함수도 있고 워크 함수도 있지만은 호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 참조는 펄슨 클래스의 참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 똑같습니다. C 클래스의 포인터, 클래스의 포인터, 그 다음에 클래스의 참조, 뭐 가리킬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접근 권한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버라이딩하고요, 오버로딩하고 혼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버라이딩도 중요한 문법이고요, 오버로딩도 역시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인플로이 프로블럼의 마지막 문제점 해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저는 이 오버라이딩이 뭔지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만 설명을 딱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플로이 프로블럼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상속을 하는 거고, 상속의 특성 중에서 그것이 오버라이딩으로 파생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해보면 간혹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오버라이딩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정이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언뜻 그 문법적인 특성을 보면 마치 재정의, 다시 정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재정의한다라는 특성을 그런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오버라이딩과 재정의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냥 보통 그 기존의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재정의다라고 해서 통용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틀린 얘기거든요. 오버라이딩은 재정의가 아닙니다. 재정의도 역시 오버라이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버라이딩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특성이 재정의인 거지 오버라이딩 자체가 재정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느껴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아무튼 오버라이딩이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은요, 뜻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뜻이 아니라 좀 약간은 좀 추상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언어적인 뜻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냥 오버라이딩이다.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오버라이딩은 오버라이딩이지 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오버라이딩이라고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분히 도입은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 여기 보면은 베이스 클래스에서 선언된 멤버와 같은 형태의 멤버를 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선언하는 것,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네요. 그죠? 잘 안 들어오죠? 일단 좀 이따 우리 같이 볼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를 가리는 효과를 지닌다. 뭐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역시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진 효과를 지닌다. 전혀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overriding 1.cpp와 overriding 2.cpp라는 예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성을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 예제를 외우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실 때 문법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예제를 하나 외우시는 것도 좋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지금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플로이 프로블럼 있죠. 그냥 예제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OP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 11단계까지 이렇게 있는 거 책 딱 덮고 나서 1단계 이거였다, 2단계 이거였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쫙 연상되면서 그냥 프로그래밍이 혼자 가능하도록 그것도 그냥 외워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코드를 외우느냐, 외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서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해하면서 하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오버라이딩 1.cpp를 먼저 보도록 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A 클래스 안에 펑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펑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냥 펑션이라고 읽겠습니다. 펑션 함수가 있는데 B 클래스에서, 즉 A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B 클래스에서도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을 경우에, 자, 이름이 중복되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오버라이딩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클래스의 FCT 함수는 B 클래스의 FCT 함수에 의해서 오버라이딩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FCT 함수는 B 클래스에 있는 FCT에 의해서 오버라이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오버라이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지금 B 객체 생성하고 있죠. 그럼 B 객체 안에 B 클래스의 멤버 FCT 함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B 클래스의 FCT 함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클래스의 멤버인 FCT 함수 있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네,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B 객체 안에는 현재 두 개의 FCT 함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A 클래스의 FCT 함수는, 이거 좀 제가 좀 크게 좀 그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더 잘 그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근데 볼마우스로 그리는 것 치고는 상당히 잘 그린다고 생각 안 드세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는 펜마우스를 쓰거든요. 프리렉에서 제공해준 펜마우스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동안 지루하실까봐 제가 좀 농담한 거고요. 자, B 클래스에 있는 FCT 함수, A 클래스에 있는 FCT 함수, B 객체를 생성하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클래스의 FCT 함수는 B 클래스의 FCT 함수에 의해서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버라이딩 되면은요, A 클래스의 FCT 함수는 B 클래스의 FCT 함수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얘는 가려져요. 그래서 이 특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A 클래스의 FCT 함수는 B 클래스의 FCT 함수에 의해서 가려졌다, 은닉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이 되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은닉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닉, 가렸다라는 거죠. B 클래스 FCT 함수가 A 클래스 FCT 함수를 가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B.FCT 함수 호출하면은 B 클래스의 FCT 함수가 호출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버라이딩이라는 특성이 어떻게 지금 그 결과를 맺었냐면은 은닉이라는 특성으로 결과를 갖다가 맺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재정이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예제를 하나 더 보기 앞서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닉이라는 특성이요. 은닉이라는 가려졌다라는 거죠.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 가린 그 부분을 갖다가 싹 피해서 보면은 보인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 은닉되어진 FCT 함수는 보는 시야를 달리하면은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는 overriding 2.cpp예요. A 클래스, B 클래스 앞이랑 똑같고요. 메인만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B 객체 생성하고 있죠? 여기서 생성된 B 객체는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될 겁니다. 크게 그리도록 하죠.
자, B 클래스, 얘가 BBB 클래스의 객체예요. FCT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AAA 클래스에도 FCT 함수 있습니다. 얘는 현재 가려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B 클래스의 포인터로도 얘를 가리키고 있고 가능하죠. 타입 같으니까. 자, 제가 BBB를 대신해서 B라고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대략 제 강의 스타일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도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그죠? 자, 그 다음에 B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FCT 함수 호출하면 당연히 얘는 가려져 있으니까 얘가 호출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닉되어진 것은 잠깐 동안 가려진 거기 때문에 보는 시야를 달리하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린 부분을 살짝 비껴나가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는 시야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뭘 가리켜 보는 시야라고 얘기를 합니까? 포인터가 바로 보는 시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B 객체를 B 클래스의 포인터로 가리키면은 B 클래스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 클래스 FCT 함수가 호출되고요. B 클래스 내 존재는 모든 멤버에 접근 가능하죠. 하지만 내가 B 클래스 객체이지만 A 클래스의 포인터로 걔를 가리키면 나는 그것을 A 클래스의 객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클래스 포인터의 접근 권한 A 클래스에 종속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A 클래스의 포인터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보입니다. 즉, 가렸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는 시야를 B 클래스에서 A 클래스로 바꿔버리면 은닉되어졌던 FCT 함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B 클래스 FCT 함수 호출되고요. 이 경우에 A 클래스 FCT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제 어렵지 않죠? 이거 정말 쉽게 지금 써드린 거거든요, 이거. 자, 예제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도 좋아요. 외우시면은 문법적 특성, 오버라이딩이 지금 이미 여러분들 반을 갖다가 그냥 다 이해하신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천천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요소이고,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냥 충분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로이 프로블렘에 적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 흐름이 끊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멤버 함수를 가상으로 선언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overriding 3.cpp 예제를 한번 보면은요. 잠시만요. overriding 3.cpp 예제가 어떤 거냐면 자, 이겁니다. overriding 2.cpp와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 보면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붙여준 것밖에 없거든요. 예,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overriding 3.cpp 이걸 가지고 overriding 3.cpp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지냐고요? overriding 2.cpp에 A 클래스의 FCT 함수 앞에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간부터 얘는 overriding 3.cp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금방 그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FCT 함수 있고 그 다음에 B 클래스에도 FCT 함수가 있어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얘가 B고 얘가 A죠. 자, 얘는 A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B 클래스의 B 클래스의 FCT 함수가 A 클래스의 FCT 함수를 갖다가 지금 가리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버추얼이라는 것은 가상이라는 뜻입니다. 가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어떤 뭐를 통해서 요즘 제가 가상현실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버추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FCT 함수를 존재하죠. 지금 현재 사실은 약간 얘기가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FCT 함수를 갖다가 내가 가상으로 선언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그거예요. 가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원래는 없는 건데 내가 있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말이 어렵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 없는 걸로 간주해라라는 뜻이에요. 좀 더 그냥 제가 그냥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라는 뜻입니다. 가상, 버추얼.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거 사실은 가상이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A클래스 FCT 함수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면 보입니다. 그죠? 보이죠? 하지만 이거 버추얼, 가상이다. 실제로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B클래스의 포인터로도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클래스의 포인터로도 얘를 가리키고 있죠? B클래스의 관점에서 B클래스의 포인터로 FCT 함수 호출하면 얘가 그냥 호출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A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그 FCT 함수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졌던 부분이 보여서 얘를 호출하러 달려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호출하러 달려들었어요. 실제로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려면 FCT 함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은 버추얼, 가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실행할 수 있습니까? 실행 못하죠. 왜? 가상이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들어와 봤더니 사실은 가상이더라. 존재하지 않는 거더라. 그런 뜻이죠. 그럼 들어왔으니까 호출은 해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FCT를 갖다가 이 FCT 함수를 갖다 오버라이딩하고 있는 자 BBB 클래스의 FCT 함수가 대신 호출되어집니다. 즉 얘가 얘를 대신해서 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들어와서 딱 봐서 없다고 해서 컴파일 타임에 여기 에러 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런타임에 에러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자, 들어와서 보니까 얘는 가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BBB 클래스의 FCT 함수가 대신 호출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조금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버추얼로 선언을 하면은요, A의 포인터로 가르치나 B의 포인터로 가르치나 BBB 클래스 FCT 함수가 호출되고, 버추얼 키워드 안 넣어주시면 A 클래스의 포인터로 가리키면 A 클래스의 FCT 함수가, B 클래스의 포인터로 가리키면 B 클래스의 FCT 함수가 호출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 내리고 그냥 강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책도 그렇게 집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가상의 원리, 이 문법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느끼려고 하시면은 상당히 재밌거든요. 자, 이 경우도 그래요. 가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호출하러 왔더니 없더라. 그래서 BBB 클래스의 FCT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사실 여러분들은 인플로이 프라블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인플로이 프라블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오버라이딩을 했죠. BBB 클래스의 FCT 함수가 A 클래스의 FCT 함수를 오버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B 클래스의 포인터로 함수를 호출하던 A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하던 B 클래스의 FCT 함수가 호출되잖아요. 이 관계, 이 특성을 가리켜 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오버라이딩은 버추얼 키워드를 넣어주지 않으면 은닉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버추얼 키워드를 갖다가 넣어주면 재정의의 특성을 지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닉과 재정의는 오버라이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지, 오버라이딩은 무조건 재정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거죠. 되게 그 오버라이딩인 즉슨 바로 재정이다라고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이 주로 자바 개발자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 C++은요, 사실 이 오버라이딩에서의 재정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법적 요소거든요. 은닉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건 재정입니다. 근데 재정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 단점은 우리가 9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얘가 가져다주는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단점이 무시되어지긴 하지만 분명히 단점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메모리 구조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얘기가 깊어지는 거죠. 9장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C++에서는요, 프로그래머에게 네가 은닉을 시키건 재정의를 시키던 마음대로 해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은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멤버 함수 있죠? 일반적인 멤버 함수는 무조건 재정의로 처리가 되거든요. 뭐 스태틱 함수 같은 경우에 은닉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요.
자, 아무튼 일반적인 멤버 함수는 재정입니다. 무조건 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은 재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하지만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라이딩이 은닉되어지기도 하고 재정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뭐 자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언어를요 한 2개 이상을 아셔서 그 언어적인 특성을 갖다가 C++은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아시려면은 C++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바도 할 줄 아시면 더 좋고요. C는 더욱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또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상당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강의를 한번 일단락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오버라이딩의 특성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버추얼의 특성도 상속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오버라이딩 4-pp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